이제 DSB LC 방식입니다. DSB LC 방식에서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요. 앞에서는 SC 방식에서 설명드렸었는데 DSB LC 방식은 이와 같이 반성파의 진폭에다가 신호를 더해서 나타나는 방식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풀려을 하고 있는 주파수는 FOC 반성파 하나 존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FOC 플러스 FM이라고 하는 상측대파 존재하게 되고요. FC-FM이라고 하는 주파수가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반성파의 초기 이상을 갖다가 나타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신호가 다 위쪽으로만 올려주게 되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어스 전압이라고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죠. 이것이 바로 반성파의 진폭을 갖다가 의미해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DSB SC는 동기건파가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DSB LC 방식은 주로 뭘 쓰고 있습니까? 비동기건파 방식을 쓰고 있죠. 비동기건파 방식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포락성 건파다. 그 이유는 간단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이 얘기를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얘기까지 연결되냐면 왜 동기식을 갖다가 쓰지 않느냐? 그 이유는 바로 성능에 비해서 구조가 복잡하다. 그래서 비교를 했을 때 포락성 건파를 갖다 이용하고 경제적인 측면을 갖다가 생각하게 되면 포락성 건파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동기식 방식을 갖다 성능은 좋지만 경제적인 측면과 성능을 갖다 비교했을 때 그걸 갖다 비교하게 되면 포락성 건파가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갖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개념도 같이 겸해서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신호에다가 반성파를 갖다가 신호를 반성파의 진폭에 더해가지고 우리가 변주로 방식을 갖다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갖다가 우리가 넣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시고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ST를 갖다가 이거 있고요. 초기 이상을 갖다가 0으로 놓고 이같이 계산한 부분이죠. 이거 갖다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MA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 MA라는 값은 반성파의 진폭분지 신호의 진폭이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AM 변조지수다.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AM 변조지수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갖다가 우리가 계산해서 반성파가 주어지게 되고, 이거 첨자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이 값이 나오게 돼요. 자, 이 값에 의해서 우리가 측대파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거 갖다 계산을 하게 되면 2분의 1의 AC MA에다가 자, 코사인 주파수만 쓰겠습니다. FC 플러스 FM 그 다음에 FC 마이너스 FM 자, 이와 같이 해서 상측대파하고 하측대파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결국은 이 값이 위해서 결국은 전력이 이제 결정이 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했던 이 부분을 MA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계산하는 부분이 바로 변조지수다라는 얘기 했었고요. 퍼센테이지로 나타내면 곱하기 100을 하면 된다. 라는 것도 같이 겸해서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 변조지수는 우리가 MA가 항상 1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형태로서 가야만이 왜곡이 존재를 하지 않고 있고요. 만약에 MA가 1이다, 1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바로 과변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곡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자, 수신단 쪽에서 왜곡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과변주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과변주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왜곡이 발생한다. 왜곡이 발생한다는 개념은 추가로 다른 주파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다른 주파수가 발생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DSB LC에 대해서 어떤 특성을 갖는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자, DSB SC와 구별하기 위해서 LCS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MA는 1보다 작아야 된다. 아까 설명드렸었죠. 만약에 100% 변조라고 했을 때 1일 땐 100% 변조, 0.5일 때는 50% 변조다라고 또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경우로 갖다 생각하죠. 하나는 과변조가 발생했을 때, 하나는 과변조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자, 과변주가 발생했을 경우를 얘기하죠. 이걸 갖다가 과변주라고 한다라는 것. 자, MA 값에 따라서 이와 같이 세 가지 경우가 나타나게 되는데, 자, 우리가 불확성 검파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조건을 갖다가 만족을 시켜줘야 돼요. 자, 그런데 100% 변주일 때가 가장 좋은데, 결국은 이것이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더라고 한다면, 과변주가 일어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일보다 약간 작은 것이 좋다라는 것도 겸해서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신 측에서 재생하려면, 우리가 포락선만을 갖다가 검파를 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나중에 그림을 갖다 이와 같이 그리게 되면 변조 방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자, 이와 같은 파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이걸 검파를 하겠죠. 이게 이제 포락선 검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검파해서 우리가 복주를 좀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포락선 검파를 이용한다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포락스를 갖다가 검파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주 부분에서는 상당히 간단한 부분이 뭐가 되냐면 아까 포락선 검파라는 걸 쓰고 있기 때문에 DSB SC 방식을 쓰지 않고 DSB LC 방식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상용에서 AM 하면 바로 DSB LC를 갖다가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계산했을 때 반송파 먼저 존재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상측 대파 존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측 대파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진폭이 결정해야 되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전력을 갖다가 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전력 계산할 때 좀 알아두실 부분, 이거에 대한 전력 부분을 갖다가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AC의 제곱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자, 여기서 저항은 1로 놨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4분의 1의 MA의 제곱에 AC의 제곱일 것이다. 자, 그러면 이거 갖다가 우리가 이거 갖다 PC라고 나중에 놨다. 반성파의 전력이라고 놨다 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2분의 1 AC의 제곱을 갖다가 빼버리면 자, 얼마가 나오게 됩니까? 2분의 MA의 제곱에 PC라고 하는 이런 형태에서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상측 대파나 하측 대파나 결국은 어떻게 돼요? 전력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배를 갖다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게 되면 전체적인 나중에 AM에 대한 전력을 갖다가 계산하게 되면 PC에다가 그 다음에 이 부분 축대파를 갖다가 계산해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2분의 1 MA 제곱에다가 PC 2분의 1 MA의 제곱에다가 PC. 자, 이거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계산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이걸 계산하게 되면 MA의 제곱이다. 이 같은 형태로서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개를 갖다 합쳤을 때, 이 부분을 합쳤을 때 바로 1이 되기 때문에 MA 제곱 형태로서 같이 전체적인 DSB LC에 대한 전력을 갖다 구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뒤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겠지만 이걸 해두시고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DSB LC 방식을 갖다 설명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정보신호 ST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반송파 CT가 주어지게 되고요. 자, 이 부분을 두 개를 갖다 더한 거죠. 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버되어 있다. 자, 100%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포락선 나중에 검파를 할 때는 이 같은 부분이 검파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발생했던 부분에 대한 또 다른 주파수가 발생될 것이다. 이런 경우를 갖다 우리는 과변주라고 한다. 자, 왜곡이 발생한다. 또 다른 주파수가 발생한다. 라는 것. 자, 이 부분은 100% 변주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좋은 성능을 갖다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진폭의 변화가 생긴다면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고 과변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불안정한 그런 특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전송 효율이 좋은 것, 전송 효율이 좋은 것은 MA가 1일 때가 가장 전송 효율이 좋다라는 것도 겸해서 기억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바로 이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두 개를 갖다가 그냥 얘기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이 부분은 두 개를 갖다가 곱했을 때를 갖다가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은 이제 MA가 1보다 작을 때를 갖다가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서로 좀 혼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경우를 갖다 생각하게 되고, 하나는 이와 같이 반성파 존재한다. 그다음 또 하나는 자, 이와 같은 MA 신호를 통해 가지고 주파수가 높은 주파수하고 낮은 주파수 두 개가 발생한다. 그렇다 우리는 상측 대파다, 하측 대파다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갖다가 설명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이 두 개의 식을 통해서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이항이죠. 이항에 의해서 두 개의 측대파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를 갖다 이제 합쳐가지고 나타나게 되면, 자, 이 부분에다가 이 두 개를 갖다 합쳐버리게 되면 다음과 같은 AM 변주파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만큼 반성파가 커졌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A가 1보다 작을 때는 과변주가 아니고 폴락선을 갖다가 건파해서, 본래는 이거 실선이 없는 겁니다. 그냥 이 점선으로 표현해서 폴락선의 형태를 갖다가 나타낸 것이다. 이것도 점선이 없는 거죠. 반성포만 존재하는 그 형태를 갖다가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파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스펙트럼, 푸리에 변환을 하게 되면 스펙트럼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상수값을 갖다 나타나게 되면 1이다 그러면 델타 형태로서 표현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코사인을 하게 되면 2분의 1에 자, 델타 F-FM. 자, 그 다음에 F 플러스 F. 그 다음 뭐 있습니까? 델타의 F 플러스 FM. 자, 이 같은 형태로서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표현하는 부분이 잘못된, 그 형태가, 여기서는 하나가 이제 빠져 그런 형태죠.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게 되는 이 변조 방식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주파수에는, 끝에 뭐가 빠졌다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까? 여기다가, 코사인의 2파이 FCT가 빠졌다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여기다가 이제 두 개를 갖다 곱했기 때문에 FC를 갖다 추가하게 되면 상측대파, 하측대파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 부분에 코사인이 FC가 곱해진 그런 상태로 나와준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야만이 이와 같은 스펙트럼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두 개의 측대파가 존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 부분은 바로 어디에 해당되고 있는 부분이냐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쪽 부분은 상측대파 부분이다. 자, 그래서 어디에 해당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스펙트럼과 식과 관련된 부분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갖다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USB 하면 어퍼 사이드 밴드에서 상측대파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 이항 이것은 측대파 하단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낮은 주파수 대역에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측대파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비교할 부분은 뭐하고 비교하고 싶으냐? DSB LC하고 SC를 한번 비교해 보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DSB 이쪽은 DSB LC를 나타내고 있고요. DSB SC는 반성파가 존재하지 않고 있고, 이와 같이 측대파만 존재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반성파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점에 의해서 이쪽은 DSB SC라고 얘기하게 되고, 이쪽은 DSB LC 라지 캐리어다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측대파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면 DSB SC에서는 이것과 이것이 모두 신에 연관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은 100%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 부분은 이것과 이걸 세 개를 갖다 다 보내게 돼요. 그런데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두 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은 100%가 안 돼요. 그만큼 떨어지게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력 효율에 관련 것은 뒤에서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DSB-SC는 신호가 다 필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바로 100%다. 하지만 DSB-LC는 반성파가 필요 없는 신호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이 전송되기 때문에 효율은 떨어진다. 자, 그걸 갖다가 전력으로 계산하게 되면 그만큼 낮아지게 될